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행복한 은퇴 준비.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퇴직연금은 사실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정년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이제 거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분 케이스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먼저 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작년도에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퇴직연금 수령자 중에 거의 98%가 일시불로 찾으세요. 실제 아, 98%? 계좌 수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계좌 수로 보면은 98%가 일시불로 찾고 2%가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금액을 놓고 보면 25%가 연금으로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액이 최소한 1억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금액이 중간정산 받고 이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작죠. 그러니까 뭐 중간정산 받아서 2천, 3천. 근데 우리나라 많은 직장인분들이 사실 중간정산을 많이 하셨어요. 언제 많이 하셨냐면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네. 중간정산 사이에 내 집 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중간정산 하셔서 사실 퇴직금이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집을 살 때 중간정산 받으셨더라도 나머지 퇴직할 때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사실 좀 맞다고 좀 보고. 그래서 이제 크게 개선된 게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하게끔 했잖아요. 옛날에 퇴직금 제도 하다가. 예.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직장은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아니고 다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러면 과거랑 뭐가 달라진 거냐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세후 금액을 급여 계좌로 넣어줬어요. 네. 근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급여 계좌를 못 넣어줍니다. 무조건 IRP 계좌를 네. 만들어야 돼요. 예. 퇴직연금 수령을 하시려면. 예. 그래서 퇴직연금을 IRP로 계좌로 수령을 하는데, 이때는 회사가 세금은 계산하지만 그 IRP 계좌.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급여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세금만 계산해서 세전 금액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IRP 계좌에 들어와서 내가 해약하고 싶으면 해약하시면 돼요. 연금으로 안 받는 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의 계좌가 해지가 되더라. 왜냐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근데 저는 사실 퇴직금이 그래도 1억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노후 준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미 이제 그걸 다른 용도로 써버리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금이 그만큼 적으니까 나중에 부동산에서 뭔가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실제를 않게 되신 거죠. 이분은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보통 2억 정도 되십니다. 2억 그러니까 정도? 대기업 분들이 우리 예전에 IMF 이전에 누진제도가 있었어요. 그 누진제도를 다 언제 폐지했냐면 2001년 전후로 다 폐지를 했거든요. 그때 중간정산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간정산하고 지금 2021년에 퇴직하니까 21년치가 남은 거죠. 그게 대략 연봉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한 2억 정도. 2억 정도. 퇴직연금 2억 정도면 보통 이제 대기업 생활하신 분들은 뭐 보통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현금흐름표에 제가 1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한 2%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좀 보고,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2% 정도 수익을 낸다고 좀 보면 한 25년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거죠. 100만 원씩. 원금 2억에 한 25년 동안 수령하시면서 걔가 계속 운용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수령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꼭 연금으로 좀 수령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 부러워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분들은 결국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합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이고 군인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이랑 단순 비교하는 건 잘못된 비교예요. 결국은 퇴직금이랑 합산해서 계산하면 우리 퇴직금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 170면 27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군인연금 중에서도 뭐 그 장교나 아니면 우리 그 사학연금이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350인 거지. 대방 평교사이거나 이런 분들은 3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사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렇게 보면 이 퇴직연금이
의미가 상당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른 용도로 많이 쓰시고 나서 그렇지. 특정 연금끼리만 비교하니까 국민연금이 네. 적은 건데 실제 우리는 내가 월급에 4.5 내거든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 4.5에서 예. 9%를 9%. 내는 거지만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본인이 8.5 그다음에 지원을 8.5에서 17% 내요. 우리는 그 나머지 8%가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퇴직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국민연금은 합산해서 군인연금도 그 비율은 같습니까? 네. 8.5, 그게 이제 8.5. 예전에 7.5였다가 최근에 본인 부담도 높이고 네. 계속 네. 7.5에서 8.5 이렇게 네. 그 구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어쨌든 공무원분들이랑 군인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15에서 17%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고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책 9%예요. 음. 그리고 국민연금 뭐가 있냐면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이 460만 원 넘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더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군인연금들은 월급이 올라가는 그 비례해서 계속 같은 율로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도 늘어나는 거죠. 예. 국민연금 제도가 최근에 이제 좀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퇴직연금을 좀 퇴직연금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1세 은퇴하면서 바로 퇴직연금을 개시를 한 거네요. 퇴직하시고 55세가 넘으신 분, 그러니까 55세가 넘은 상태에서 퇴직하시면 퇴직한 날로부터 바로 다음 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여기 인출 순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퇴직금은 초반에 많이 수령하시더라도 종합과세로 안 갑니다. 퇴직금은 원래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거든요. 네. 다른 우리 근로소득이나 합산해서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00만 원 받으신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그거에 오히려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아까 제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퇴직소득세 전액 다 내시고 찾는 거예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그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금액이 적은 분들은 이 30% 감면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게 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하고 IRP에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돈을 추가로 더 넣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 금액은 지금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내가 낸 돈은 이미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운용 수익은 퇴직금에서 운용을 할 때 운용 수익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200만 원 넘게 받거나 아니면 목돈으로 찾을 때는 이제 좀 세율이 16.5%. 기타 소득세로 이제 낸다. 목돈으로 찾을 땐 기타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 대상. 이 세금 부분도 반드시 짚어봐야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드릴 때 단순히 생활비 450만 원을 책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몇 년간 수령하시는 게 가장 과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다 이제 검토해서 뭐를 길게 받고 뭐를 좀 조기에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 다 시뮬레이션 해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IRP라든지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용되는 동안 수수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중요하게 도움이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인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인출 순서도 중요하고 근데 요거는 인출 순서를 보통 금융위원회 정상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를 인출하냐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세금 관련해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본인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보통 아니니까 이제 얼마를 인출하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먼저 인출이 되고 그다음에 운용수익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인출이 되는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의사님 얘기한 것처럼 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 투자를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용은 이거를 안전한 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펀드라든가 ETF 같은 투자형 상품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 수익률은 달라진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재무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 뒤, 2년 뒤에 써야 될 건 당연히 안전한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20년, 30년 수령해야 될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금리형하고 투자 상품을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고 조금 그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투자형 상품, 투자형 상품 안에서 이제 그 좀 위험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면 금리형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운용 수익이 좀 좋을 거라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퇴직연금의 인출 순서까지 좀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우리 대화는 뭐 퇴직연금 상품 운용이라든지 또 연금 상품에 대한 얘기들, 또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좀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또 두 전문가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